자, 이번 차트는 신용카드 한번 살펴볼까요?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시당 시간이 조금씩 긴 부분은 좀 양해를 좀 해주세요. 그렇다고 뭐 30분씩 이렇게 나눠서 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30분씩 나눠서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한 50분 좀 넘어가는 분량이나 가까이 되는 분량들이 있어도 여러분들 그 한 타임에 다 끝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리를 한 거니까 해주시고, 근데 신용카드 쪽 한번 살펴보죠. 신용카드는 볼 게 조금은 더 많아요. 그래서 신용카드, 자, 제1장 신용카드의 개요 및 발급. 신용카드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데, 신용카드는 이제 익숙하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은행에 처음 들어가서 이 카드라는 걸 접했을 땐 굉장히 신기했어요. 오, 이런 게 다 있나? 한참 수십 년 전 얘기죠. 그쵸? 30여 년이 지난, 30년도 훨씬 더 지난 얘기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신용카드, 카드는요,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옛날에 골드카드라는 거, 지금도 이제 프리미엄 카드가 있는데, VIP 카드, 옛날에 그 신용카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굉장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가지게 됐었어요. 그래서 카드를, 이렇게 뭐 음식점에서 카드를 낸다 그러면 카드를 낸다라는 것 자체가 부의 상징이었었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신용카드가 이렇게 부의 상징이었던 때가 한때 있었고, 그러다가 신용카드를 남발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누구나 어떻게 보면 빚으로 생활하는 시기가 또 한때 있었죠. 그렇죠? 그러면서 신용카드로 인해서 신용불량자가 대량으로 양성되는 그런 시기를 또 겪었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는 이제 여러분들 주머니에 신용카드 한 장 정도씩 다 있잖아. 일반 성인들 같은 경우. 그렇죠? 신용카드가 대단히 이제 사회적으로 뭐 카드 없이는 생활이 좀 하기 어려운, 그렇죠? 예, 그런 상황. 물론 이제 요즘엔 많은 부분이 스마트폰으로 대체가 되고 있죠. 결제나 이런 부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의 어떤 위상은 한동안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은. 그래서 뭐 카드는 우리가 뭐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물리적인 카드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폰에다가 심어갖고 카드를 갖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카드 형태가 바뀔 뿐이지 그런 기능들이나 어떤 발급에 대한 이야기들은 꾸준하게 이어지는 그런 형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회원이 가맹점으로부터 상품이나 용역을 현금, 즉시 지불 없이 신용 공여 기간 동안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 증표. 그래서 외상으로 구입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실질적으로 보면 신용 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할부 판매가 있죠. 신용 판매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회비용이 나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이자가 나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는 수수료가 나가지 않고, 여기는 어때요? 예, 할부에 대한 할부 수수료가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비용이 수반이 돼, 기회비용이 수반이 되고, 여기는 그런 비용이 나가지 않는 그런 형태.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신용카드라고 얘기하면 신용카드는 어느 때 쓰는 거냐고 물어보면은요, 제가 자산관리나 이런 강의를 가거나 어떤 사원들 강의를 가게 되면 신용카드는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만 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리고 그렇지 않고 나머지 소비하는 거는 체크카드를 갖고 쓰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거기에 신용카드 쓰게 되면 다양한 서비스 혜택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혜택들을 아무리 많이 더해도 과소비하는 혜택, 본인의 로스보다는 덜 할 거다라는 거지. 카드 때문에 과소비를 하게 되는 부분보다는 훨씬 덜 할 거기 때문에 그게 통제가 안 되는 사람은 절대 신용카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는 한 쓰지 말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통제만 잘 된다면 이거 이상 또 좋은 게 없거든. 이 기간 동안 그냥 공짜로 쓰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는 수수료가 나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쪽 부분은 많이 활용하는 게 좋다. 남은 과소비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게 자신이 없으면 그냥 주머니 현금 갖고 다니세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신용카드 배우는 목적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업무적인 내용으로 배우는 거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그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금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취업하게 되면 신용카드 많이 권해드리고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은 자제하게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양면성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신용카드 결제 금지 대상이 있습니다. 예적금, 부금 등과 같은 금융상품을 결제하기 위해서는 안 돼요. 카드 갖고 적금 넣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사행성 게임물. 단 외국인 해외 이주자 포함해서 외국인의 해외업자 발행 카드는 뭐 제외가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카지노나 경륜, 소싸움, 뭐 이런 거 신용카드 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자와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발행자가 발행하는 상품권 이런 거 안 되고요. 신용카드 갖고서 일반적인 상품권을 구입한다 그러더라도 이건 금액 제한이 있어요. 100만 원을 초과하는 선불 카드나 선불 전자 지급 금액, 뭐 상품권 이런 부분들은 안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왜냐면 우리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뭘 해요? 좀 급하면 요거 할인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상품권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또 싸게 또 구입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나쁜 부분도 있고 선순환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어 놓게 되면 뭐가 되죠? 예, 카드로 상품권 구입해서 현금 일명 깡을 하면, 그죠? 예, 이건 신용카드 본래의 목적이 아니고 사채업자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악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괜히 개인의 부채만 엄청나게 늘리는 효과가 발생할 거예요. 이런 나쁜 점이 더 크죠. 그렇죠? 거기서 발생하는 이익보다는 거기서 발생하는 해악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신용카드의 기능은 대금 지급 기능, 소비자 신용 기능, 신분 확인의 기능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기능으로 해서 무이자 할부나 이런 거 활용할 수 있는 기능, 뭐 가맹점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신분 확인의 기능은 옛날보다 많이 떨어지긴 했어도 옛날에 이제 카드 하나 갖고 있으면 정말 대우받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분증을 카드로 만드는 데도 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원의 역할, 신용카드의 역할, 회원 측면에서 보면 대금 지급이 간단하죠. 그 다음에 신용구매나 소액 자금 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현금 서비스, 가계를 안정화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소득공제 혜택이나 이런 혜택이 있죠. 공제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법인회원 및 개인사업자의 접대비, 손비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 소지로 인한 불편함, 뭐 소매치기,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 할부 및 일부 결제, 리볼빙이라고 얘기하는데, 결제 금액이 2월 약정을 통해서 합리적 계획적 소비가 지출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그래서 분할해서 리볼빙 하니까 내가 일시에 자금 부담이 되지 않는 그런 체계적인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나쁜 부분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빚만 늘어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죠? 예. 그 다음 다양한 정보 습득 및 부가 서비스 혜택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측면에서 보게 되면 외상 매출로 인한 위험이 감소합니다. 위험의 최소화. 가맹점 입장에서 보게 되면 A라는 사람이 와서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옆집에 살아. 아니면 동네 사람이야. 옛날에 슈퍼마켓 같은 경우에 보면은 와서 아줌마 이거 갖고 갈게요. 장부에 달아놓으세요. 라고 가죠. 그러면 믿기는 하는데 그 금액이 쌓이면 항상 불안하지. 외상값 제대로 갚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안 갚으면 그렇죠. 근데 신용카드 있으면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카드 긁으면 돈을 어디서 받아 우리는? 카드 회사에서 받으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덜해지겠죠. 거의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지. 그 돈을 갚느냐 안 갚느냐는 그 판매자의
우리 마켓 주인 아주머니의 소관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는 어차피 카드에서 회사에서 받으면 되고, 그거는 카드 회사하고 그 사람들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 그 다음에 현금 거래에 따른 위험성이나 이런 부분 최소화시킬 수 있고, 구매력 변화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재고 관리가 가능하다. 그다음 포인트 제도나 할부 가맹점 등을 통해서 충성 고객 확보를 할 수가 있다. 전략 가맹점 등을 통해서 공동 마케팅을 수행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죠. 신용카드 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수수료 수입이 증대가 되죠. 그 다음에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부가가치가 증가할 수 있고요. 교차 판매를 통한 예금이나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고정 고객 확보가 가능하고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 공유를 통한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거. 근데 이런 부분들은 금융소비자 정보 보호에 관련되는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한되는 사항들이 상당 부분 있다라는 거. 그냥 프리하게 움직이진 않아요. 국민경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신용사회 조기 정착, 내수경기 진작, 투명한 과세 기조의 확립. 투명한 과세 기조의 확립이라는 부분은 신용카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공지를 해주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투명한 과세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거. A라는 식당에서 또는 B라는 가게에서 C라는 기업에서 소비자가 소비를 했을 때 만약에 현금으로 소비를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되는 매출을 제대로 신고 안 할 거고 신고 제대로 안 하면 세금을 제대로 못 받겠죠. 그렇죠? 근데 카드로 다 결제를 해버리게 되면 이거는 자동으로 신고가 되죠. 예. 매출을 카드로 했을 때 이걸 숨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있기는 해. 다른 쪽에 가맹점 해놓고서 대용으로 해서 쓸 수는 있겠지. 근데 어차피 여기서 또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금액 자체는 감출 수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명해지지.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커요. 그래서 공제 혜택 주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 가장 커요. 그 다음에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하고 국민경제 균형 발전, 현금 통화의 감소, 예금 통화의 증가. 체크카드 쓰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통장에 있는 돈 갖고 쓰시죠? 예, 거기서 찾아서 쓰시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신용카드의 거래 구조를 보게 되면 신용카드, 신용 공여 기간 후 정해진 결제일에 결제하는 구조죠. 그 다음 체크카드와 직불카드 있는데 직불카드가 이제 전부 다 체크카드로 흡수가 돼 있지 지금은. 그렇죠? 그래서 직불카드는 예금계좌 갖고 있는 사람이 쓰는 거고 체크카드는 신용카드하고 직불카드의 장점을 모아서 만든 카드인데 모든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이용이 가능한 거고 직불카드는 직불카드 가맹점에서만 쓰는 거고 그래서 요즘에 직불카드는 안 쓰고 다 대부분 체크카드를 쓰죠. 신용카드를 쓰거나. 발급 가능 연령, 신용 상태나 외국인 여부 등에 따라서 카드사마다 제한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를 제외하고는 신용 기능이 없어서 신용카드처럼 별도의 결제 심사를 하진 않는다. 어떤 것, 즉 체크카드나 직불카드 같은 경우엔 어차피 넣어놓은 돈 갖고 쓰는 거니까. 다만 하이브리드형 체크카드 같은 경우에 그게 섞여 있죠. 그래서 일부 아주 작은 금액으로 신용 기능 넣어주고 나머지 직불 기능이 들어가는 체크 기능이 들어가는 그런 형태. 예금 잔액 이용 한도, 예금 잔액 및 이용 한도 범위 내에서 사용하게 되는 거고요. 해외 사용 브랜드 같은 경우에 해외 사용이 가능해요. 즉 뭐 체크카드도 뭐 비자나 마스터나 뭐 이렇게 돼 있으면 가능하죠. 현지 통화 예금으로 인출 가능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돈 떨어지게 되면 인출기에서 찾잖아요. 그렇죠? 또는 해외에 유학 가거나 하는 친구들한테도 비상금으로 해서 카드 주고서 급하면 찾아서 쓰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외국환 거래 규정에 별도 연간 5만 불 한도 이용 가능하다. 해외 예금 인출 및 뭐 가맹점 이용 가능 뭐 이런 부분들이 있죠. 별도 등록하면. 그리고 카드사에 따라서 해외 예금 인출 카드 발급 제한하는 경우도 있고요. 월간 한도는 신용카드와 달리 결제
월에 관계없이 1일부터 말일까지 사용한 거. 그죠? 일시불만 되죠? 예, 체크카드는 일시불만 됩니다. 별도의 시험 공여가 없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 기반이면서 신용카드 기반으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쪽을 위주로 할 거냐라는 거에 따라 조금 달라지겠죠. 체크카드 기반이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의 하이브리드 기능이 신용기능, 신용카드 기능에서는 약간의 체크카드 기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보게 되면 체크 기반이면 최대한도 30만 원까지 신용기능을 넣어주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반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은 체크로 결제가 되고 넘어가면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뭐 이런 형태.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제 원하는 형태대로 가는 거죠. 체크 기반이다라고 하기, 그러니까 체크 기반만 알아두면 되겠지, 간단히. 체크 기반이면 돈이 다 떨어지면, 있는 돈 다 떨어지면 나머지는 신용카드 기능으로 해서 약간의 결제를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기반일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금액이 작으면 체크를 쓰고 넘으면 신용카드 쓰겠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각각 특징 같은 게 나오죠. 회원 자격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우리 교재에서도 등급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지만 요즘에 이제 점수로 되어 있죠, 이게. 그래서 점수나 이런 부분에서 움직이는 거.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 안 됩니다.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일정 신용 점수 이하 또는 미성년자는 신용카드 발급이 안 된다. 원칙적으로 발급 금지다. 체크카드 제한 없습니다. 다만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제한이 있죠. 직불 제한 없고요. 선불카드는 당연히 제한 없죠. 선불카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돈을 주고 카드 사는 거잖아. 그 카드 갖고 쓰는 거니까 뭐 50만 원짜리 뭐 30만 원짜리 이렇게 사서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본인 확인 같은 경우에 있고 발급 주체, 신용 한도. 신용 한도는 신용카드는 부여하고요. 그 다음에 체크 쪽에서는 하이브리드형 같은 경우에는 30만 원 정도 뭐 이런 형태. 최소 한도 부여. 그 다음에 직불이나 선불은 없고요. 그리고 이용 한도, 그 다음에 승인, 거래 정지, 잔여 한도 확인하고 이런 부분들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해외 사용, 요거 봐주세요. 해외 사용 선불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선불카드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유효기간은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5년. 기명식과 무기명식으로 구분이 되고요. 연회비 없고, 그 다음에 구입 시 현금 또는 신용카드 사용하고, 기명식 같은 경우에는 회원 이름 인쇄해주고요. 양도 안 됩니다. 최고가 500만 원까지. 무기명 같은 경우에는 최고 50만 원짜리고요. 그래서 양도가 가능하고, 그 다음 소득공제 이전의 사용물은 공제가 불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요즘에는 그 문화가 공제 하실 건 넣어드릴까요? 뭐 이런 거 다 물어보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다음 개인 시험 카드로 만약에 선불카드 구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는 월 100만 원까지만 가능하다. 예, 상품권 포함해서. 선불카드 잔액은 환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100분지 60, 만 원 이하는 100분지 80 이상 쓰게 되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죠. 그리고 IC카드라는 장점이 있어요. IC카드의 장점. 그래서 높은 안정성, 높은 보안성 이런 부분들. 자, IC카드하고 마그네틱 카드로 구분을 하는데 카드를 보면 이게 이제 지금은 좀 옛날 개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그네틱 기반으로 있는 카드도 있으니까 이렇게 뒤에 마그네틱 선이 있어 여기에 이제 어떤 전자적인 장치로 해서 글씨가 써 있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칩이 내장되어 있는 카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엔 대부분 이제 이렇게 내장되어 있는 카드를 쓰죠. 그랬을 때는 훨씬 더 확장성이 좋다라는 거예요. 보안성도 있고 그 얘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카드 만들 때는 마그네틱 계열이었어요. 마그네틱 계열로 카드가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통장 보면 입출금 통장 보면 뒤에 마그네틱 붙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자석이 스치면 어떻게 돼? 망가지지.
그렇죠. 카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옛날에 그런 에피소드가 많았어요. 다른 건 하나도 없이 카드만 하나 갖고 나갔는데 하필이면 지갑이 자석이야. 그래갖고 거기다 넣어갖고 갔다가 카드 써야 되는데 읽히질 않아갖고 아주 곤란한 지경에 속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꽤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마그네틱 계열이 아니고 칩 계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해소가 되죠. 웬만하면 안 망가지거든, 이거는. 그래서 메모리 용량도 크고 위변조도 그렇고 데이터 기밀성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하다. 그리고 카드 하나, 칩 하나에 여러 개의 카드를 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자, 그런 장점이 있다, IC카드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업자. 신용카드 업은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해당이 됩니다. 신용카드 업을 영유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전업카드사가 있고 이제 겸업카드사가 있고 전업카드사라고 해도 시설대여업이나 할부금융업, 신사업, 신기술 사업 모두 영위가 가능하다. 그래서 일부 또 영유하는 사업자도 있고 모두 하는 사람들도 있고 신용카드 업자의 업무, 본질적인 업무를 보게 되면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를 하는 업무가 있죠. 그 다음에 둘을 포함한 모든 업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니은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으로 수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기획은 포함이 되고 그다음 신용카드 발기 및 발행 업무, 그다음 니은이 뭐죠?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 결제, 이 업무는 같이 항상 포함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가맹점 모집 또는 관리, 이런 업무들. 그러니까 부대 업무를 보게 되면 자금의 융통, 그다음 직불카드 관련, 선불카드 관련, 이건 부대 업무 쪽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가끔 어렵게 나오게 되면 신용카드 업자의 본질적인 업무, 그 다음에 부대 업무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선불카드 발행 업무는 부대 업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불카드 발행 업무도 부대 업무고, 회원에 대한 자금 융통도 부대 업무 쪽이에요. 기타 업무, 연불 판매 업무나 기업의 물품과 요격을 제공함으로써 취득한 매출 채권의 양수, 관리, 회수하는 업무, 이런 업무도 합니다. 여전법에 의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 하나만 갖고 하지는 않거든요. 대출 업무도 하죠. 그 다음에 각종 채권이나 유가증권 매입 업무, 신용조사나 그런 부수 업무들도 카드 업체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기타 업무 쪽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신용카드 업무는 신용카드를 발급하고 관리하고 신용카드 이용 대금에 대해서 관련된 대금 결제를 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고 관리하고 하는 게 본질적인 업무고,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신용카드 업무의 흐름, 회원 업무의 흐름을 좀 살펴보게 되면 그러니까 신용카드사가 하는 업무인데 그 중에서 이제 회원과 관련되는 업무, 자 모집 업무를 하죠 우선. 그리고 모집하는 업무에는 심사 업무가 포함이 됩니다. 신용카드 아무나 발행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신용카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가다 보면은 어떨 때 오해하는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요, 카드 발급하기가 어떤 분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분은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회사에서 바라볼 때 정상적으로 잘 알고 있는 기업에 다니고, 예를 들어서 뭐 A그룹에 다니는 직원,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신용 상태가 자기도 모르게 갖춰져요.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 일부 있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가게 되면, 예금이 얼마 있다든가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갖춰져, 자동적으로 자격이. 그러니까 그분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카드 발급하는 데서 자꾸 와서 하라고 얘기하죠. 근데 또 그렇지 못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용카드도 심사 업무라는 게 있다라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신용카드 발급 자체가. 신용한도라는 게 있습니다. 신용한도 내에서 일시불, 할부,
다음에 단기 카드 대출, 즉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결제 형태는요, 창구대금 일시결제 방식이 있고요, 리볼빙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일시결제하는 방식이 있고, 나눠서 분할해서 하는 방식도 있고, 리볼빙 일부 결제 금액 2월 약정이라는 부분 잠깐 먼저 설명을 드리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다음 달에 갚기로 하고 하는 신용으로 해서 물건을 한 300만 원짜리 하나 샀어요. 할부로 산 게 아니고 물건을 300짜리 샀어. 딱 샀는데 이게 결제가 될 줄 알았거든. 그랬는데 300짜리 사고서 딱 다음 달 됐는데 이게 대금이 회수가 안 됐네. 그럴 수도 있잖아. 아니면 이때까지 잘 다녔는데 회사를 이때 갑자기 회사가 정리해고되면서 내가 잘렸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때 결제하고자 했었던 돈인데 집에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그걸 써버렸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랬을 경우에 이걸 한꺼번에 갚을 수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이걸 나눠서 일정 기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하는 제도, 그게 리볼빙 제도예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최소한의 이 제도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금액만 갚으면 나머지는 계속해서 2월 시켜주는, 그러면서 갚은 금액에 대해서 한도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형태. 그럼 가맹점 업무의 흐름을, 그러니까 가맹점 업무 같은 경우에는 통상 벤사를 통해서 모집을 하고요. 가맹점은 그리고 카드사에서 직접 방문해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가맹점 모집할 때 보면은 은행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벤사라고 하면 카드 단말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카드 이렇게 긁거나 그 단말기와 관련돼서, 통신과 관련돼서 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 업체에서 이제 가맹점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고, 카드사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벤사 부가통신 사업자라는 단어가 나오죠. 밑에 읽어보시면 되고, 장기 대출도 합니다. 카드론이라고 해서. 요즘에 부동산 담보도 하죠. 요즘에는.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는 신용대출과 유사하게 가는데 요즘엔 담보대출 뭐 이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회원에 대한 모집, 회원의 구분. 자, 회원은 개인 회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 회원으로 나눠져요. 개인 회원과 기업 회원. 개인 회원은 또 가족 회원이 있죠. 개인 회원은 가족 회원도 또 있어요. 따로. 그래서 기업 회원, 개인 회원으로 크게 갈라지는 거고, 거기는 지금 개인 회원 밑에 나와 있는데 그건 오타난 거고요. 개인 회원은 본인 회원하고 가족 회원으로 나눠지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 회원이 있고 기업 회원이 따로 있는 거고, 기업 회원에서는 이제 카드는 공용 카드도 있고, 그 다음에 따로 개인 카드, 그러니까 개별 카드로 나눠지는 거고, 그렇게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족 회원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모든 책임이 본인 회원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본인 회원 이용 한도를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카드별로 한도를 별도로 부여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인 회원이 본인이 카드를 연간 월 1,000만 원씩 쓸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가족이 3명이다 그러면 내가 400, 여기 300씩 한도를 이렇게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본인 회원 카드보다 낮은 등급의 카드 발급도 가능하죠. 여러 가지 한도를 같이 쓴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대금 결제 이제 본인이 다 하는 거니까. 기업 회원. 기업 회원은 기업 공용 카드, 그러니까 우리 법인 카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법인 카드는요, 딱 누구가 써야 된다라고 해서 이름이 딱 박혀서 지정이 돼서 나오는 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회사 이름만 찍혀서 나오는 카드가 있어요. 그건 공용 카드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무기명식 같은 경우에 사용명의 표시가 없다. 서명란에 기업명을 적고 매출자의 매출표에 사용자 이름을 적으면 된다. 그 다음에 개별 카드 같은 경우엔 그 사람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기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기능별로 구분해보면 회원별로는 개인과 기업이 있고, 개인은 본인과 가족, 기업은 그 다음 공동과 개별,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고 보게 되면 이걸 기능별로 좀 분류를 해보자.
일반 기업카드 있고요. 그 다음 직불형 기업카드 있어요. 그건 잔액 범위 내에서만 쓰는 거죠. 정부 구매 카드 있고, 정부 부처에서 경비 목적으로 쓰는 때. 그 다음 구매 전용 카드. 구매 기업과 판매 기업 간의 물품 등에 관련되는 거래 할 때 카드 실물 없이 발급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유 전용 카드도 있고, 주유 전용 카드는 주유할 때만 쓰는 카드예요. 이건 다른 때 못 써요.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회원의 모집과 모집인. 자, 신용카드를 모집할 수 있는 자는요, 신용카드 업자의 임직원, 그 다음 모집인. 모집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고 특별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여신금융협회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모집인 권유자 코드가 부여가 되고, 그 다음에 여신금융협회 주관하는 총 10시간 이상의 온라인 과정을 이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봐서 합격해야 되고. 모집에 관한 업무 계약을 체결한 자와 그 임직원도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카드사가 있고 은행이 카드사와 제휴했다라고 하게 되면 카드사와 제휴한 이 은행의 임직원도 모집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신용카드 유치 주의사항. 경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건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하면은 얼마 줄게요, 뭐 이런 거 사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 발급 관련된 연회비의 100분지 10을 초과하는 이익의 제공은 금지가 돼요. 다만 컴퓨터를 통해서, 즉 인터넷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가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는 100분지 10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는 거죠. 연회비가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원으로 간주하고요. 기존 회원의 유실적 마케팅은 동금지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기존 회원, 그러니까 이미 가입돼서 다시 뭐 재발급되고 재갱신되고 이런 회원은 빼놓고 신규 발급할 때는 무리하게 신규 발급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길거리 모집은 금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 보면 모집하고 있는 거 이건 다 잘못된 행위인 거죠. 그래서 도로나 사도, 공원역, 백화점, 영화관, 터미널 이런 데서 카드 모집할 수 없어요, 원래. 이동 가능한 부스나 제휴처 건물 입구에서도 사실 카드 발급은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방문 모집도 원래 원칙적으로 금지입니다. 다만 미리 동의받고 사무실 방문하거나 이런 데는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단계 판매 방식의 모집도 금지가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단계는 좀 뭐든지 안 좋은 것 같아, 기본적으로. 전자서명법에 따른 본인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인터넷 모집도 금지가 되고요. 단 신청일의 신분증, 발급기관, 발급일 등 본인의 식별정보와 서명을 받는 등 본인이 신청하였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엔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발급. 자, 신용카드 발급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그 밑에 신용카드의 발급 기준은 법률에서 엄격하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법률 범위 안에선 자체 발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보게 되면 기본 기준으로서는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것. 그래서 개인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는 아래 사항이 모두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 성년일 것. 그죠? 그 다음에 근데 예외 조항이 있어요. 단 만 18세 이상이고 발급 신청이 현재 재직 증명실은 예외다. 만 18세 이상이면 성년은 아니잖아요, 아직. 그렇죠? 근데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재직이 증명이 된다면 그때는 허용하겠다. 왜? 이 친구는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신용면에 있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적기 때문에 허용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다음에 발급심사 기준일 현재 가처분 소득, 월 가처분 소득이 50만 원 이상. 신용 등급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들은 일단 신용 점수로 다 바뀌어 있어서 아마 등급과 관련되는 이야기들은 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가처분 소득 50만 원은 동일하니까. 그 다음에 일정 신용 등급, 일정 신용 점수 이상일 때 이렇게가 이제 맞는 거죠.
그 다음에 상회할 경우에 고객에게 유리한 걸 사용한다. 2개 이상의 어떤 점수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게 상회할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한 거. 예금 담보를 하는 경우에 예금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합니다. 예금 담보일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 돈 넣어놓고 내가 그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 쓰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언제든지 허용해줘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업자의 신용카드 신용평점 ASS라고 있는데 이걸 충족할 것. 그 다음에 단 3매 이상의 신용카드 등의 발급하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제한사항이 있어요. 3매 이상의 신용카드로 해서 돌려막기 이런 거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렇죠? 카드 대출이나 리볼빙 이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발급을 제한하는 부분이 있다. 그 다음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서 신용카드 업자에 의해서 본인이 확인될 것. 이 4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이 되면 나이 충족, 그 다음에 어떤 소득에 관련되는 충족, 그리고 평점과 관련되는 충족. 그러면서 돌려막기나 이런 부분을 안 한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그랬을 때 그리고 본인이 신청했을 때 이랬을 때는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기본 기준 충족, 불충족 시에도 발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위에 해당하는 충족이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의해서 발급되는 카드들은 그래도 다 허용해줘요. 고운맘 카드나 이런 것들. 아이 행복 카드 이런 부분들은 출산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별도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의 신용에 의해서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다. 그 다음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카드로서 성년 연령 이상인 카드 회원에게 이용의 편의 목적으로 아주 자그마한 금액 30만원 이하의 소액 결제 신용 기능을 넣어주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가능하다. 그 다음에 기존 회원의 갱신, 교체, 대체, 재발급, 추가 발급 이런 경우도 이제 가족카드 발급 이런 경우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본인 확인 기준에 대한 방법. 본인 확인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카드사마다 조금 상이해요. 근데 바로 밑에 보시면 본인 확인의 방법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위에 잠깐 일반적으로 주민등록번호나 운전면허증 이런 거 여권 같은 거로 일반적으로 이제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교장이 발급한 신분증으로 하는데 다만 실명 확인 증표가 거기 이제 사진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부착된 신분증. 그러면서 주민등록번호가 만약에 없으면 이제 그 초본을 갖고 와서 이제 확인하는 그런 절차를 또 거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학생들 얘기고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이게 이제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본인 확인의 방법. 그러니까 본인 확인을 하게 되면 우선 사본을 카피를 뜨거나 아니면 스캔해서 저장을 하죠. 그리고 방문 섭외 등 부득이한 경우, 요거 중요합니다. 방문 섭외 등 부득이한 경우 가서 스캔을 뜨거나 아니면 할 수 없을 때는 적으면 돼요. 신분증을 보고 주민등록증 또 운전면허증 그거 체크하게 돼 있거든요. 체크해서 그다음 발급일자, 발급기관 이런 것들을 적으면 돼요. 그래서 증 번호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생략 사유를 이제 기재하게 되면 가능하다. 그리고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 휴대전화, 발송받기, 휴대전화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휴대전화 인증받고서 그 본인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방법들로도 가능하다. 요즘에 이런 방법 많이 쓰죠. 그렇죠. 필요한 경우는 재직증명서 발급받는 경우도 있고요. 제출받는 경우도 있고. 자, 두 번째, 개인 신용카드 신규 발급. 이 부분까지만 한번 좀 살펴보죠. 뒷장의 심사 내용은 좀 복잡하니까 다음 차시 하는 걸로 하고, 요번 차시에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자, 첫 번째 사전 신용조사를 합니다. 사전 신용 조회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사전 신용조회하고 신청서 접수해서 결제 심사 능력을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회원 자격 기준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카드를 발급할 거냐라고 하게 되면 오케이. 그럼 카드 발급 거래를 하고 이제 카드를 발송해주는 이런 형태로 간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에 보시면 사전 신용 조회를 할 때는 개인 신용 정보 조회 수집 동의서 이런 부분을 받아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결제 심사 능력이라는 부분을 하고, 이랬을 때 초기 한도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되겠죠. 결제 능력이 있는지에서 그 다음에 회원 자격에 대한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서 카드 발급을 하게 되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 나오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세부 사항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게 개인 회원 심사, 신규 심사 세부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이제 다음 차시에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요번 차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